순서부터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 영화를 첫 선을 보였는데요. 간단한 소감과 인사 말씀 감독님부터 차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골든컵에 연출한 노동성입니다.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에서 좀 살짝 긴장도 됐고요. 일단 뭐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골든슬럼에서 건우 김건우 역할 맡은 강동원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민씨 역할을 맡은 김은성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디 잘 보셨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철 역할의 김성균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장동규 역할의 김대명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기자님들 질문 받는 순서 갖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며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 뒤편에 중앙 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닷컴 인턴 기자 함나연인데요. 예전에 강동원 씨 인터뷰에서 강동원 씨가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볼 때 내가 건우라면 어땠을지 하는 생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강동원 씨가 만약에 건우의 상황에 빠졌다면 혹은 그 건우의 친구의 상황에 빠졌다면 실제로 어떨지 여쭤보고 싶고요. 다른 배우분들은 그 친구 옆에서 믿는 친구분들이셨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아니라 건우 본인이었다면 어땠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김건우였다면 김건우보다는 조금 더 슬기롭게 나올 수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도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계속 도망치면서 최대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을 것 같고, 제가 만약에 친구의 입장이었다면 저도 다른 친구들이, 건우의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좀 더 이 친구들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 같아요. 네. 좀 소극적이었어요. 예. 불만이 많았구나. 제가 만약 건우였다면 즉시 얼어붙어서 빨리 잡혔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민 씨였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돈을 뜯어냈을 것 같고요. 네, 이상입니다.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건우였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고, 저도 빨리 붙잡혔을 것 같아요. 빨리 붙잡혔을 것 같고, 글쎄요, 네, 글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빨리 붙잡혔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대답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건우였다면 엄청 답답했을 것도 같은데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멀리는 못 갔을 것 같아요. 저도 역시 금방 잡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시간 40분짜리 영화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한 20분짜리 단편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끝나지 않았을까. 왜 김성희 씨가 5분이나 5분 정도, 10분 정도 영화가 그러니까요. 끝나지 않았을까. 짧은 클립 정도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예, 우측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FN스타 유주경입니다. 먼저 김희성 씨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김희성 씨 좀 전작과 다르게 약간 이번에 좀 강동원 씨를 돕는 멋진 조력자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요. 좀 사연이 많은 인물인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강동원 씨랑 그 김성균 씨, 김대명 씨는 다 같이 이제 밴드 장면 위해서 직접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보다 액션에 좀 부담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보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한 2달 정도 액션 스쿨에 일주일에 2-3번 계속 꾸준히 가서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그 제작진이나 저희 그 의상 분장 이쪽 비주얼 담당하는 쪽에서 최대한 멋있게 다니엘 크레이그 씨처럼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좀 무리다라는 건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강동원 씨 답변 부탁드립니다. 밴드 연기를 하기 위해 준비했던 과정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저희한테 주문을 했던 것이 첫 곡이 뭐였죠? 원래? 그대에게. 그대에게를 준비를 시키다가 중간에 갑자기 골든 슬럼프를 하라고. 골든 슬럼프를 또 연습을 하고 그대에게를 연습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 제대로 쓰지 않더라고요. 그랬어요. 결국에는 노래는 다른 게 올라가서 나오더라고요. 원래 밴드 준비할 때 저희가 MR 곡 받아서 좀 연습을 해오라고 그래서 원래는 제 파트가 이런 거 얘기해도 되잖아요. 제 파트가 원래 베이스 기타였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게 어릴 때부터 기타를 좀 만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 베이스 기타 코드 뭐 이렇게 똥똥 하면 되겠다 했는데 차라리 얼마 전에 갑자기 키보드로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방비 상태로 가서 현장에서 저기 음악 감독님한테 굉장히 우리가 어떤 우리의 연주 음악이 실제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몸짓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이 키보드 위에서 허공답보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 제가 한 2달 정도 시간을 두고 좀 연습을 했었는데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중간에 나오는 그 악기 연주 장면들이 다 슬로우가 걸리는 바람에 이 2달 동안 연습을 도대체 어떻게 했었나라는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언젠가는 꼭 이걸 또 보여드릴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왼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리지경제 이승 기자입니다. 영화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재밌네요. 감독님하고 강동원 씨 인터뷰 질문 드리고 싶은데 감독님 이게 일본 원작이다 보니까 한국식 정서하고 상황을 좀 녹여내는 게 좀 중요했을 것 같은데 영화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쓴 점 궁금하고요. 그리고 강동원 씨는 사실 이게 7년 전부터 굉장히 공들인 시나리오고 기획계라고 들어서 어떤 매력에 좀 빠지셨는지 사실 왜냐하면 원작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했지만 굉장히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국식으로 한다 했을 때 좀 사실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어떤 점에 매력에 끌렸는지 각자 질문 하나씩 좀 드려볼게요.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원작을 각색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어쨌건 영화를 보는 관객이 우리 관객분들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정서를 어떻게 잘 전달할까를 제일 고민했고요. 그래서 신해철 선배님 음악도 저희가 고민하게 됐던 거고, 그리고 또 건우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그 서울이라는 도시,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어떤 새로운 모습들을 좀 관객들한테 좀 보여드려야겠다. 그래서 이야기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현실처럼 우리 주위의 이웃이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 뭐 이런 그런 느낌들이 좀 같이 전달돼서 건우란 인물한테 좀 쉽게 감정이입할 수 있었으면 관객분들이 그런 바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우선 원작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음모에 관해서 조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던지는 메시지가 있었다고 생각했고요. 그걸 한국에서 영화해서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은 좀 더 던지는 메시지도 묵직하고 재미라기보다 그런 정확한 주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과의 스토리도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30 후반대 접어들면서 이제 어렸을 때 친했던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는 느낌도 있고, 어렸을 때는 서로 생각이 많이 다르지 않았었는데 커서 오랜만에 만나면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에 되게 놀라기도 하고
그런 지점들을 영화에 잘 녹이면 네,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좀 제안을 드렸기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중앙에 뒤편에 앉아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경제스타 한혜선입니다. 영화 잘 봤고요. 강동원 씨가 이제 후반에 1인 2역을 소화하셨는데 그 촬영 장면이 뭐 대략 짐작은 되지만 좀 어떻게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요. 또 도심 추역 장면이 되게 인상적으로 담겼더라고요. 예, 시청에서 좀 어떻게 도움을 구해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1인 2역 장면 같은 경우는 그 동원 씨가 사실 얼굴이 좌측과 우측이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자세히 보면. 그래서 처음 저희 프리 작업하면서 그 느낌을 잘 살리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프리할 때 왼쪽 얼굴은 건우 얼굴이라 했고 우측은 이제 실리콘 얼굴이라 그래갖고 그래서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콘티상에서도 건우는 계속 왼쪽 얼굴을 사용하고 실리콘은 우측 얼굴 사용해서 좀 부드러운 느낌과 조금 날카로운 느낌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씬 안에서 그래서 닮은 듯 조금은 다른 느낌을 좀 만들어내려고 그래서 뭐 MCG 카메라라든가 뭐 특수 장비들도 많이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광화문 촬영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허가가 여태까지 된 적이 없었던 공간인데 저희 스태프들이 워낙 노하우들도 많이 있었고 관계자분들을 또 설득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많이 준비해줘서 한 석 달 정도 공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가 또 때마침 막 탄핵 집회 뭐 열리고 이런 상황이어갖고 진짜 그 허가 받는 게 쉽지 않았는데 다행히도 스태프들의 도움으로 좋은 장면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1인 2역 연기 소감과 광화문 소감에 대해서 강동원 씨께도 질문 주셨는데요. 네, 1인 2역은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아닌가? 아무튼 저는 처음에 이제 특수분장 쪽에 준비할 때 이제 제가 좀 제안드렸던 건 조금 더 섬뜩했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 더 분장에 대해서 같이 디테일하게 상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1인 2역 할 때는 사실 제 쪽 분량, 그러니까 건우 쪽 분량을 계속 찍다가 실리콘 분량 찍을 때 다시 특수 분장하고 찍고 또 다시 지우고 찍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라고 조금 시간도 걸리고 힘들긴 했는데 뭐 나름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광화문 촬영 같은 경우는 광화문 촬영 같은 경우는 4시간이 딱 주어지고 그 폭파 장면을 찍었어야 됐는데 나머지 대사 분량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시간이 주어져서 어차피 인도에서 찍는 거니까요. 그랬는데 그 4시간 촬영을 위해서 스태프들이 너무나 많은 준비를 그 전에 해주셨고요. 카메라도 뭐 20 몇 대 정도 설치해놨었고 한 번의 기회니까 계속 한 번의 기회라고 저한테 부담을 주더라고요. 뭐 저도 최대한 NG 안 내려고 리허설도 많이 하고 되게 기억에 남을 만한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톱스타 뉴스 신아람입니다. 저 2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강동원 씨랑 김성균 씨, 김대명 씨가 실제 동갑내기 배우로 그 연기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았다고 들었는데 촬영 중 기억에 남았던 비하인드 스토리나 에피소드가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강동원 씨가 극 중 과격한 액션씬이 많이 나왔는데 촬영 중에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김대명 씨부터 이번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조금 그래도 나이가 뭐 선배님 앞에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희가 좀 나이가 그래도 그 아주 어린 20살 역할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과거 장면을 직접 찍게 됐어요. 중간에도 나오는데요. 그냥 걱정도 내심 많이 하고 했는데 막상 찍을 때는 진짜 친구들끼리 동물원 가는 느낌으로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어가지고 뭐 언제 촬영이 끝나는지 모르게 정말 즐겁게 찍었던 기억이 있고요. 촬영이 끝나고 나서 진짜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기분이 많이 행복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영화 보시면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좀 젊음을 연기해야 되는 장면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동물원에서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웃으면서 찍었던 그날 기억이 제일 많이 나고요. 항상 만나면 항상 동원이 형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대변이랑 저는 와가지고 가서 이렇게 입으로만 이렇게 좀 털다 가고 이러니까 좀 미안해가지고 항상 촬영 끝나면은 항상 오늘 뭐 먹지?로 시작해서 이제 끝나면 아주 맛있는 거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영화 보면서 다시 한번 참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드네요. 웃고 떠들었던 잡담하고 놀았던 기억이 제일 많이 납니다. 예, 오랜만에 이렇게 동갑내기 친구들하고 같이 촬영할 수 있었어서 너무 즐겁게 찍었고요. 좀 아쉬웠던 거는 같이 촬영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어서 그게 좀 제일 아쉬웠고 저희가 처음에 영화 촬영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경기도 모처로 다 같이 워크숍을 갔었는데요. 가서 이제 스태프들이랑 전부 다 편 나눠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저녁에 다 같이 저녁도 같이 먹고 그 다음 날까지 이제 한숨 자고 그 다음 날 다 같이 왔는데 그때부터 그런 예전에는 사실 그런 소풍 아닌 소풍을 자주 갔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점점 없어졌었는데 오랜만에 그렇게 다 같이 촬영 들어가기 전에 가서 갈 수 있어서 스태프들이랑도 훨씬 빨리 친해지고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션씬에서 힘든 점 없으셨는지도 질문 주셨습니다. 항상 수첩을 갖다 대야 되는데 액션씬은 뭐 사실 제가 지금까지 액션 영화들을 꽤 많이 찍었는데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액션 자체가 그렇게 고난이도는 아니었는데요. 많이 뛰어다니느라고 고생을 좀 했지만 사실 뛰는 것보다 그 많은 인파에 묻혀 있을 때가 저는 좀 제일 힘들었었어요. 촬영하면서. 그게 왜냐면 저희가 사람 많은 곳에서 촬영을 하는데 거기를 다 막아놓고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행인들도 많이 다니고 행인들은 갑자기 길 가다가 제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막 혼자 연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이없어 하시고 저도 그분들이랑 연기하다가 눈 마주치면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민망하고 서로가 너무 민망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 점들이 제일 좀 촬영하면서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좌측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김윤정 기자입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영화에 그 그대에게랑 힘을 내 같은 그 신해철 씨 노래가 좀 많이 등장하는데 왜 신해철 씨 음악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뭐 영화에 등장한 노래들을 셀렉하실 때 뭐 음악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게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배우분들이 2달 정도 음악을 직접 연주하는 거 연습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영화에는 이렇게 많이 담기지 않잖아요, 그 장면이. 혹시 뭐 배우분들의 기량이 예상에 못 미쳤다든지 뭔가 좀 그 초반에 작품을 구상하실 때랑 그 후반이랑 그 밴드나 음악이 영화에 차지하는 비중이 좀 혹시 변했다면 이유가 뭐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출한 입장에서 저희 영화의 가장 어려운 점이 사실은 균형감, 조화, 밸런스였거든요. 그러니까 건우와 민 씨가 사건을 해결해가는 라인이라 또 친구들이 도와주면서 거기서 발생한 어떤 감정의 라인들. 그런데 사실 후자 쪽은 저희가 긴 러닝타임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어서 관객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친구들의 그런 감정,
뭐 그 추억들을 전달할 수 있을까? 결국 선택한 게 이제 음악이었고, 신해철 선배님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공감의 지점들이 있잖아요. 청춘, 젊음, 뭐 추억, 뭐 기억,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도움받고자 선배님 음악을 사용하게 됐고요. 음악 관련해서는 사실은 연습들은 엄청 많이 했고, 결과도 굉장히 뭐 결과물도 좋았는데,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화 밸런스를 잡는 과정에서 편집 과정에서 꽤 많은 시간이 걸렸고, 거기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다 보니까 음악에서도 뭐 처음에 얘기했던 음악이 조금씩 변화가 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우측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W 마수연 기자입니다. 일단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강동원 씨, 김성규 씨, 김대명 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작 보고회 때 친구들과 함께 보기 좋은 영화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영화를 보니까 이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친구분들 연기를 하셨는데 영화를 보실 때 이제 친구들과 볼 때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겠다 하는 관전 포인트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뭐 저도 지금 저 마무리된 완성본을 봤는데요. 역시 또 친구들이 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좀 그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영화를 통해서 좀 할 얘기가 많아질 것 같아요. 옛날 있었던 추억들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지금 사는 모습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서로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시면서 이제 그런 친구가 있었지, 저런 친구가 있었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도 영화 보면서 지금 잊고 있었던 그 과거에 아주 아무것도 뭐 서로 원하거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마냥 좋았던 그 시절이 저는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영화 보면서 좀 그런 우리 어릴 적의 기억들을 많이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보면서도. 네, 바쁘게 살다 보면 예전에 친했던 친구들도 잘 못 만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이 생기면서 그만큼 또 더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런 되게 안타까운 애잔한 그런 마음들이 다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같이 만나서 보고, 같이 옛날 얘기도 하고 그러면은 참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어요. 네,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받고 기자 간담회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 있는 기자님 계신가요? 예, 저 우측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지막으로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정주환입니다. 감독님께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분도 질문 주셨지만 한일 스타일 차이를 비교하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한데요. 저는 다른 점보다는 꼭 한국판에서도 꼭 이 부분은 살리고 싶었다. 여기 꼭 한국판에서 넣고 싶었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딱 어떤 한 장면이라기보다는 김건우라는 사람이 제가 굉장히 애정을 갖고 만든 인물인데, 그 인물이 한국 관객들에게 우리 진짜 옆에 있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뭐 그런 아주 친숙한 사람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그래서 작업하면서도 사실은 처음에 강동원 씨가 택배 기사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평범한 느낌이 날 수 있을까, 그 점이 사실 제일 저희 고민이었고 제일 많이 고민했던 지점이에요. 근데 막상 작업하면서는 동원 씨가 갖고 있는 그 굉장히 소탈한 감성들이 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마지막에 그 통화하는 장면에서, 그 장면을 찍기 전에 친구한테 사기당했던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가 너무 진하게 마음이 와닿으면서 이 사람을 이제 조금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에 건우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그래서 그 모습을
최대한 영화에서 잘 담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이번에는 김대명 씨부터 차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영화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와주시고 함께 이야기도 많이 나눠주셔서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돌아가시는 길 따뜻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영화가 민씨 중심으로 잘 나오길 바랬는데 친구들 중심으로 잘 나온 것 같아서 많이 서운합니다. 농담이고요. 저희 구정 때 개봉하는데 그 가족끼리 친구끼리 같이 볼 수 있는 좋은 영화라고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영화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선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열심히 좋은 영화 만들어서 또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침에 기술시사로 한번 보고 또 방금 전에 두 번 보니까 진짜 우리 배우 스태프들이 고생을 진짜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새삼 또 많이 들었고요. 그 고생들이 좀 헛되지 않은 결과가 좀 나왔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기자간담회를 이것으로 마치고요. 포토타임을 준비하는 동안 감독님과 배우분들 잠시 무대 바깥으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네, 무대가 치워지는 대로 바로 이어서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세요.